좀비가 되어 이룬 사랑, 하간남자. 중국진 무제때를 배경으로 한 하간남자 전래 설화가 있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하간은 예전 이름으로 현재의 허베이성인데 군국제 시절에는 하간국이기도 했습니다. 진나라 무제때 하간군의 원인 불명의 역병이 돌자 조정에서는 마을을 폐쇄하고 진입 파악을 위해 연청을 파견합니다. 마을에 도착한 연청은 심각한 상황에 당황하는데 하루에도 서너 구의 시체가 태워지는 상황으로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말라가는 몸, 고열에 의한 환각 증상. 환자의 상태를 보기 위해 격리된 장소를 찾은 연청은 예전에 함께 수학했던 이규를 만나는데 그는 이 마을의 유일한 의원으로 사람들의 신임이 두텁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원인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이규에겐 예전의 총명하고 패기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환자가 발생했던 강주의 집을 찾은 연청은 집안 전체에 흐르는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에 압도되는데 강주의 노무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연청에게 달려듭니다. 그년을 죽여야 해. 그년을. 강주의 방과 집 주변을 살피던 연청은 이상한 문을 발견하지만 하인의 제지로 발걸음을 돌리는데 끈적한 무엇이 집안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연청은 역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수확이 없었는데 보통 역병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던 연청은 이규가 처방하는 약재에 충술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규에게 연유를 묻지만 처방전은 의원의 고유 권한이라며 화를 냅니다. 약재 신청을 위해 관청에 간 연청은 그곳에서 무덤을 파헤치다 잡혀온 장현을 만나는데 그는 심한 봉변을 당하면서도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태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청은 감옥으로 장현을 찾아가 연유를 물어보는데 그는 역병이 아니라 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기란 시체 귀신으로 소위 강씨를 말하며 서양에서는 좀비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약재를 사용해도 환자들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연청은 시체를 부검하기로 결심하고 죽은 강주의 노모의 묘지를 찾지만 비어있는 관을 발견하고 당황합니다. 이때 뒤에서 죽은 강주의 노모가 살아나 연청을 공격하고 장현은 모모의 목을 칼로 베고 영문을 모르는 연청을 데리고 공동묘지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연청에게 장현은 하간군에 돌고 있는 것은 역병이 아니라 시기에 물린 사람들의 증상이라며 원인이 되는 최초 숙주를 제거하지 않으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이규의 처방에 의문을 품은 연청은 그를 미행하는데 이규가 강주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담을 넘어 들어가 전에 보았던 이상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관이 하나 나오는데 그곳에는 홍아라는 여인이 누워 있었고 그녀는 갑자기 눈을 떠 연청을 향해 달려들어 괴력으로 연청을 날려보냅니다. 홍아의 이빨이 연청의 목을 향해 달려드는 일촉즉발의 순간에 이규가 그녀를 막아섭니다. 이규와 홍아의 사랑. 이규와 홍아가 처음 만난 것은 홍아의 아버지를 치료하던 중이었는데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지만 홍아에게는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사랑을 키워가던 두 사람은 도망치기로 결심하지만 그 사실을 안 홍아의 부모는 이규를 잡아들여 심하게 문책을 하게 됩니다. 결국 홍아는 부모가 정해준 배필인 강주에게 시집을 가지만 마을에서 쫓겨난 이규가 홍아를 찾아 하간군에 와서 두 사람의 위험한 사랑은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강주의 노모에게 그 사실을 들킨 홍아는 자살을 강요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슬픔에 빠진 이규는 충술로 그녀를 살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산을 뒤져 오충을 모으고 그것을 항아리에 넣어 살아남은 진해에 도구로 사람을 죽이고 그 피를 홍아에게 먹이자 홍아는 눈을 뜨는데 그것은 홍아가 아니라 시기였습니다.
강주인 노모를 시작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을로 공격해오자 하긴군은 아비규환으로 변하는데, 장현은 시기에게 부적을 날리지만 엄청나게 불어나는 시기들 앞에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쪽은 피를 얻기 위해, 다른 한쪽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서로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날이 밝아오자 시기들은 자신들의 은신처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미 강주의 집은 시기들의 아지트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규는 시기들이 먹은 피를 뽑아서 홍화에게 수혈하는데, 온몸으로 수혈을 받는 홍화의 얼굴에선 예전의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피를 원하는 시기일 뿐으로 이규는 부족한 혈액을 채우려고 시기로 변한 마을 사람들을 충술로 더 난폭하게 만들고, 자신도 홍화와 하나가 되기 위해 고독으로 만든 약재를 마십니다. 백사의 피. 한편 연청은 모두 잠든 시간에 강주의 집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오고 충술의 처방전인 백사의 피를 얻기 위해 장현과 함께 갑니다. 살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백사로 그녀의 피를 얻기 위해선 그녀를 죽여야 하는데, 이제까지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은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두 사람에게 은은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태어나서 처음 듣는 감미로운 노랫소리였습니다. 목소리에 취해 걷던 장현은 부적의 도움으로 잠에서 깨어나는데, 거대한 백사가 연청의 몸을 휘어감은 채 혀를 낼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적을 날리는 장현에게 백사가 달려들어 처절한 싸움이 반나절이나 계속되는데, 결국 장현은 백사의 몸을 베고 백사의 피를 얻은 두 사람은 서둘러 하강군을 향해 말을 몹니다. 하강군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기로 변한 엄청난 숫자의 마을 사람들로, 연청과 장현이 엄청난 숫자에 지쳐가기 시작할 때 달려들던 시기들이 뒷걸음질치며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대한 걸음소리가 들리고 푸른 안광이 비치더니 거대한 시기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목은 지네의 몸통처럼 생겼고 흐느적거리는 몸은 사람들의 얼굴로 가득한데, 그것은 홍화와 이규였습니다. 장현은 시기의 가슴을 향해 몸을 날리지만 이빨에 목을 물리는데, 몸에 퍼지는 마귀에 고통스러워하던 장현은 연청의 손에 검을 쥐어주더니 자신의 모든 힘을 검으로 보냅니다. 연청은 백사의 피로 만든 박제를 검에 바르고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시기를 향해 던지자 곧 시기의 온몸이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고통에 괴로워하는 수많은 얼굴들 사이로 홍화와 이규가 보이는데, 두 사람은 이제야 하나가 되는 듯 행복한 얼굴로 한 줌의 재로 변합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연청에게 장현은 자신의 단검을 주고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는데, 연청은 미소를 지으며 남은 백사의 피를 장현의 상처에 바릅니다. 거대한 강이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집 한 채가 서 있는데, 이 집은 이규와 홍화가 같이 살려고 했던 집으로, 연청은 그곳에 이규와 홍화의 무덤을 만들어줘 두 남녀가 영원히 같이 있게 해줍니다. 레이첼이 들려주는 사랑의 뒷이야기. 중국의 소설은 신화에서 싹터, 고사, 지계를 거쳐 전기에 이르러 비로소 문헌 단편 소설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이것이 그 후 백화소설의 대두로 서서히 사라지기는 했지만, 당대의 작가들로서는 전에 없던 의식적인 창작이었고, 근대 소설의 구성 요소를 처음으로 갖춘 작품입니다. 당대의 소설가들은 사설을 편찬하는 기본으로 소설을 창작해 내용과 체계가 사기를 담고 있는데, 내용에서 신뢰적 요소를 삭제하면 열전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한편 법원 줄임에 실린 하간남자라는 단편 소설은 내용이 좀 달라서 죽었다 살아난 여자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무제 때 하간군의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배필이 되자고 약속했다. 그 후 남자가 군대에 가서 여러 해 동안 있게 되자 여자의 부모가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여자는 얼마 후 근심하다가 죽고 말았다. 군대에서 돌아온 남자는 비통해하면서 이에 여자의 무덤에 갔는데 처음에는 공만 하려 했지만 그 슬픈 마음을 가누지 못하여 마침내 무덤을 파고 관을 열었더니 여자가 즉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 여자를 업고 집으로 돌아와서 잘 보양했더니 여자는 며칠 만에 이전처럼 회복되었다. 그 소문을 듣고 여자의 남편이 찾아와서 부인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 남자는 돌려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부인은 이미 죽었소. 세상 천지에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오. 이 사람은 하늘이 나에게 내려주신 것이니 그대의 부인이 아니오.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9년에서 모두 판결할 수 없자 정의에게 판결을 의뢰했더니 정의가 다음과 같이 상주했다. 정의는 국영 가운데 하나로 형옥을 관장하는 관리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서 천지에 이르러 하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상식적인 이치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이치상으로 따져서 이를 처리하거나 형법상으로 판결할 일이 아니오니 이로써 무덤을 판 사람에게 여자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건 그대의 빛나는 눈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대를 사랑하는 건 그대의 따스한 가슴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지와 잎 뿌리까지 모여서 살아있는 나무라는 말이 생깁니다. 그대 뒤에 서 있는 우울한 그림자, 쓸쓸한 고통까지 모두 보았기에 나는 그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